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할게요. 자, 요거 할 때는요. 아까 소시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현실이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익을 주거나 해로움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을 소시민이라고 그래요. 요거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서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기서는 상징의 종류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하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징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상징 뭐뭐 있어요?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적 상징. 다른 말로는 신화적 상징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다 그러면 생명, 죽음 뭐 이런 거, 강, 문명, 역사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원형적 상징, 신화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또는 뭐 제도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특정 문화권에서만 적용되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특정 작품에서만 통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어떤 전 세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보편적, 통시적인 거고요. 근데 관습적 제도적은 특정 지역, 특정 어떤 제도권, 특정 문화라고 하는 게 맞겠다. 문화권에만 통하는 거. 창조적은 어떤 특정 작품에서만, 그 작품에서만. 물론 유사한 의미로 다른 작품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범위가 좀 좁아지죠. 예를 들어서 자, 국화 그러면 동양에서는 사군자조, 절개, 지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양권, 기독교 문화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의 이미지가 있으려나? 그 기독교인들은 상가집 가면 국화 이렇게 헌화하잖아요. 그 국화가 그런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꽃말이 뭐야? 걔들은? 그래, 찾아봐.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국화는 절개, 지조, 군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라고 하는 시에서는 어떤 원숙한 삶의 경지, 원숙함 이런 의미로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창조 상징인 거예요. 꽃말이 뭐래요? 오래 지속되는 사람. 그럼 그냥 동양적인데 이거는? 그래, 이게 이제 그 서양적인 이미지 같아. 근데 왜 그 추모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꽃말, 자, 우리가 이제 비둘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걸로 보통 생각해요? 평화, 사랑, 그죠? 사랑과 평화 이런 거예요. 근데 성북동 비둘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소외된 현대인, 그 다음에 파괴된 자연 이런 의미로도 돼요. 아까 그
소시민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 이게 소시민이라고 그랬죠? 소외는 뭐예요? 다음 소외 뭐였던 건지 기억나? 해준 적 있지? 소외.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요즘 문제들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외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사회학 용어예요. 소외는 너네 따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원래 소외는 주체와 객체가 뒤집은 걸 소외라고 그래요. 인간이 돈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건설했는데 그걸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배를 받아. 이런 게 이제 소외예요. 응? 자, 여기서는 이 시에서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요거는 창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비둘기는 이 시 안에서도 관습적 상징으로 쓰인 부분이 있고 창조 상징으로 쓰인 부분도 있어요. 응? 그러면 뭐가 중요할 것 같으니? 얘가 중요할 것 같으니? 얘가 중요할 것 같으니? 얘가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얘를 내. 저배 애들이 이거 달달달 외울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요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로 낼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구분을 아예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알고 자 가볼게요. 이거 다 읽기 좀 그런데 같이 읽어줘야 될까요? 뒤에 그냥 본문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 것 그 프린트 하신 거 학습지 보면서 참고하고요. 저 그냥 본문 할게요. 그냥 오래 걸리진 않아 그는.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들은 거죠. 종군 기자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이라고 하는 게 맞나? 왔던 종군 기자들이 화가 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다시 올 일이 있었던 거야. 와가지고 무슨 조선호텔인가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건너편에 굉장히 높은 빌딩처럼 생기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나라는 뭐냐? 도대체 1,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지? 근데 그 나중에 깨서 보니까 건물이 아니고 이런 성북동 같은 산 비탈에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판자촌 이런 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연락해서 그냥 대충 짓고 그 불빛이 보였던 거래. 응? 이게 한때 올림픽 때 1988년 88 올림픽 요 앞두리 해가지고 환경 미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 언제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막 밀어버리고 그랬어요. 도시 그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거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판자촌 무허가 주택 이런 거 막 밀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북동은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성북동에 있는 집들이 되게 안 비싸려나? 요즘 비싼 집이 어디냐? 우리 보통 들으면 뭐 압구정? 성수동? 무슨 뭐 어디야 거기 신도시로 해가지고 검단? 인천에는 검단 신도시 이런 게 있고 근데 거기 싸 거기 말고 분당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이야 뭐 아파트 뭐 한 얼마나 하려나? 싼데 한 1, 2억도 있어요. 2, 3억도 있고 비싸면 한 6억, 8억 이렇게 가는 거고 인천은 아직 그래요. 근데 목동 이런 데 가면 한 40억, 50억 할걸요? 응? 4, 50억 갖고 아파트 왜 사는지 모르겠어. 더 훨씬 더 많이 살겠죠? 응? 근데 이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성북동이 그래서 좀 잘 나갈 때 가면 정문에서 대문까지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문대문 말이 되나? 현관까지 그 다음에 바닥에 물고기 돌아다니고 있고 유리로 된 거지. 자, 요즘이야 건식 그 욕실 물 이렇게 마르는
이게 이제 뭐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는 진짜 부잣집이었거든. 응? 정원 딸린 집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성북동이래요. 응? 근데 아까 그 종국 기자가 봤을 때 그 성북동은 아직은 그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 그럴 때를 본 거지. 여기서 나오는 성북동은요, 좀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던 때에서 거기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됐어요. 배경을 좀 알고요. 가볼게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자, 성북동산 그냥 자연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번지가 새로 생긴다는 건 집이 거기 들어서는 거예요. 즉 주택가가 확장되는 걸 말해요. 인간 삶의 영역이겠죠. 글자 잘못됐네요. 번지가 새로 생긴다라는 건 주택가의 확장이에요. 성북동산 자체는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에 인간의 삶의 영역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밀려나는 거지, 파괴돼가는 거지. 이때 번지는 주택가, 문명을 상징하고요, 나타내고요.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써졌다. 이때 번지는 비둘기의 보금자리, 응? 삶의 터전 이런 거예요. 같은 번지지만 뜻이 달라요. 위에 거 번지는 인간 문명, 밑에 번지는 삶의 터전, 자연 비둘기, 자연의 삶의 터전이에요.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자, 이렇게 세모 칠게요. 현대 문명의 충격이에요. 폭력이에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떨다가 가슴이 금이 갔다.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자, 인간은 뭐 했어요? 인간은 자연을 뭐 했어요? 파괴했어요. 그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예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다 이 개새끼하고 똥이나 찍 쏘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너는 그러지 않냐?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 그럼 예수 가는 것처럼 반 오른쪽 왼쪽 맞고 오른쪽 뺨 갖다 대냐 너네가? 아니지. 쌍 하고 머리끄댕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둘기가 쫓겨났어. 그 비둘기가 열받으면 가다가 똥이나 찍 가기고 이러면 저 개새끼 우리 비둘기 새끼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할 건데 그 비둘기가 좀 더 불쌍해 보일까요? 덜 불쌍해 보일까요? 자, 우리 내 질문 좀 애매하겠구나. 자, 내가 한 대를 때렸더니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때렸어. 그러면 쌍방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먼저 맞았다고 상대방만 불쌍하다고 하잖아 그때는. 근데 그 맞은 친구가 폭력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우리 예수님처럼 반대로 또 대주고 더 잘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고귀해 보이고 더 불쌍해 보이고 때린 놈이 더 나쁜 새끼처럼 보이지. 그러지 않아요? 자, 인간은 파괴했어요. 그러면 자연이 거꾸로 인간을 막 죽이고 이런 뭐 폐해를 일으키고 폭풍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쓸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것 같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괴적, 폭력적 인간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는 비둘기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 비둘기가 처한 자 대조를 했어. 비둘기가 처한 비극성이 악화될까 강화될까? 더 불쌍해 보이잖아. 비극성 부각. 이해됐죠? 아까 좀 이야기가 겉돌긴 했는데 이거를 단순히 자연으로 보지 않고 비둘기를 단순히 자연으로 보지 않고 아까 성북동 아까 종군 기자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인천에 예전에 글을 막 쓴다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강원도의 청호동 이런 데 있어요. 아바이 동네인가? 아바이 순대 알죠? 그 이북 오도민들이 몰려 사는 곳이에요. 오정에다든 순대. 거기가 이제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나중에 그 취재를 하러 15박도 가고 그랬었는데 인천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인천에 어디가 있냐면 자유공원 이렇게 그 동인천 산에 가면 위에 자유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밑으로 쪽으로 홍해문 이렇게 둥글게 생긴 문 밑으로 내려가면 일본인촌이 있어요. 그 위쪽은 중국 하교촌이 있고 여기가 이제 장군의 아들 2 여기서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기 되게 인상이 깊은 게 가면 건물이 2층 3층이긴 한데 목조 건물이에요. 일본식 목조 건물. 그 계단도 이렇게 당겨갖고 내리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지. 화장실을 그 요강 이런 데 해가지고 복도에 깔때기 같은 거 쭉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붓고 막 그래. 냄새도 나고 이러겠죠? 창문이 되게 작아요. 일본식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그 근처 골목을 가게 됐는데 벽담을 보면 벽에 금이가 있잖아요. 밤에 지나가면 그 금으로 불빛이 새어나와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지붕도 보여요. 그 지붕에 폐타이어나 큰 바위돌 같은 걸로 지붕 못 나게 막아놓고 막 이랬거든. 근데 자 그거랑 그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게 산에 무허가 판자촌. 닥치닥치 붙어 있는 거죠. 불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연에 사람들이 가 사는 자체가 이미 자연 파괴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서민인 거예요. 살 곳이 없다 보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인간적 정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88 올림픽 이럴 때 다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상황 파악해야 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산업화를 이끈 분들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발달해서 잘 살게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원래는 이 사람들 여기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개발권, 입주권 주고 쫓아내. 너네 배운 게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야. 여기서 가가지고 입주권 주고 나중에 너네 들어올 자격 줄게. 이 표 갖고 일단 나가. 그럼 일단 고친 다음에 너네 들어올 권리 줄게. 근데 들어올 돈이 없거든. 그럼 이제 그걸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부동산한테 팔고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는 또 몇 배로 튀어가지고 값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도시를 만들고 산업화를 이루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인간적 가족 간의 또는 이웃 간의 정을 서로 나누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신식 도시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의 번지가 여기 성북동 산을 단순히 파괴된 자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쫓겨나게 되는 소외되는 도시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이럴 때. 자, 조금 오랜만에 했더니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비둘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파괴된 자연이에요. 자, 요거는 자연의 파괴라면 요거는 파괴된 자연이에요.
거꾸로 그럼 아침 하늘은 뭘까요? 어떤 평화, 생명력 이런 것들이 있는 자연인 거예요. 어떤 평화,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자연의 이미지고, 그것이 파괴된 이미지가 메마른 골짜기예요. 대립적인 이미지예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얘도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하늘하고 비슷해요.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 이게 돌 깨는 산울림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터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는 거예요. 채석장 뭔지 알죠? 돌 캐는 곳.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역설적 상황이에요.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CO2잖아. 아, CO냐? 일산화탄소 이게 CO가 있구나.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거기서 향수를 느끼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향수를 느껴요. 자, 이 구공탄을 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게 또 소박 가난한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또 이웃간에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래서 옆에 힘겹게 살고 있으면 도와주고. 응? 그래서 가난하지만 서로 정을 나누며 살던 사람들이 있던 곳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설법은 아닌데 역설적 상황은 돼. 굴뚝 연기는 좋은 게 아니잖아. 거기서 향수를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자, 혹시 역설법으로 했나요? 아, 이거 자꾸 가려가지고 볼 수가 없네. 지금 혹시 학교에서 안 보여. 됐다. 따로 쓰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었네요. 역설적 상황 가능해요? 역설법은 아니야. 상황만 역설인 거야.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자, 필기가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손상되기 전에 자연 그랬는데, 금방 따낸 돌 온기, 여러분도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책에 학교 해준 대로 그냥 온기, 온자는 따뜻할 온자잖아요. 그래서 입을 닦는다, 그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움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한 것처럼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래는 따냈다라고 하는 건 쪼갰다는 거잖아요. 파괴됐다는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뺄게요. 거기까지 내는 경우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랑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에서의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여기서 다시 가볼게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자, 요거 무슨 상징? 아까 세 가지 상징 중에 무슨 상징? 원형 아니고, 이게, 자,
요즘이야 전 세계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세계적 원형 상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 이제 그 방송이라든가 어떤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비둘기 의미를 알게 된 것뿐이고,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 솔직히 비둘기가 사랑하고 평화 뭐 관계가 있냐? 똥이나 찍찍 갈기고 뭐 벌레 팍 응? 먹고 있으면 착취해갖고 막 그렇잖아. 응? 언제부터 이렇게 평화가 됐으려나? 이거는 원형적 상징까지는 아니고 관습적 제도적 상징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15세기, 16세기 비둘기가 있었을까? 모르겠네, 그거는. 비둘기 혹시 외국에서 들어온 새인가요? 언제부터 있었으려나? 토착새인가 모르겠네. 근데 우리 문헌 같은 거 보면 뭐 비둘기 나오는 것 같긴 하다. 까치전 이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비둘기가 고전에 보면 평화를 상징 이건 다 안 나오죠. 그죠? 이거는 서양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관습적 제도적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산도 읽고 사람도 읽고 사랑과 평화에서 낫지 못한 쫓기는 새. 요것도 세문 칠게요. 요거는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에요. 여기서 쫓기는 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인간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 이게 1번으로 하면 되겠다. 옆에 써도 되고, 내가 일단 썼으니까 쓸게요, 옆에다가. 1번. 인간 문명에 파괴된 자연. 이렇게 봐도 되고요. 두 번째, 도시와 산업화. 소외된 인간.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판자촌에 살다가 이렇게 쫓겨난 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시옷만 쭉 색깔을 칠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두운, 요운, 가군, 가군은 뭐 종교로 의미가 비슷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두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좀 추운가 보나? 자, 두는 앞쪽에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는 우연히 사랑 비슷하죠? 이거를 시옷이 반복됐다고 봐도 좋고요. 사가 반복돼도 좋고요. 사람도 반복됐네요. 다 돼요. 일단 자, 이럴 때 두운이란 말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동일 의문의 반복. 근데 사자로 보면 동일 음절도 되죠. 또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하면 동일 시어도 돼요. 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런 용어 아셔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마시고. 자. 1년과 2년은 대체로 사실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의미 해석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판단해 볼래요? 자, 이거 사실이야, 의견이야? 사실. 이연도
사실. 3류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1년과 2년은 나올까? 대체로 1년과 2년은 주택가 문명의 확장에 따라 보금자를 잃은 자연, 파괴된 자연 이렇게 해서 사실을 주로 쓴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 평가가 뒤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고 잠깐